오매불망 5회차 시작합시다. 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3시 18분입니다. 제일 졸릴 때죠. 그래서 이럴 때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또 목도 한번 돌리시고, 바람나무 쐬시면서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제 병원 진료받고 오는 길인데, 다행히 뼈는 잘 붙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회복 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그랬죠. 첫 번째 보면 14세기는 중세 국가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그래서 14세기는 아직까지 교황의 힘이 대단히 강할 때다. 그죠? 14세기와 15세기까지는 교황의 힘이 되게 강할 때라서 교황이 모든 경찰력을 다 가지고 있을 때죠.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의 개수였다. 시험에서는 항상 독일과 프랑스를 바꿔서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랑스는 정신적인 영역이 강한 국가니까 머리 쪽에 개념 떠올리고, 독일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처럼 정리가 강한 국가니까 독일이 개수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단순히 텍스트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 다음 16세기가 되면 이제 중세 국가의 말미잖아요.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찰력 중에 교행정만 제외해서 교회 안으로 쫓아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기억지문은 교행정 제외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 제군회사, 국가목적적 행정이 제외가 되는 건 그렇죠. 17세기 경찰국가 시대가 됩니다. 따라서 니은 지문도 틀렸다. 그죠? 교행정이 제외된 건 16세기, 기읍과 니은의 16세기와 17세기가 바꿔서 나와서 틀린 겁니다. 디귿짐은 18세기 독일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진다. 그게 바로 계몽철학입니다. 만약에 계몽철학 대신 절대군주론이 등장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찰 개념, 자, 계몽철학이면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지면 쓸데없이 간섭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준다는 핑계로 경찰이 개입하는 거 싫다고요. 적극적 복지경찰 분야 제외,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디귿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리을, 띠토 판결은 경찰 임무의 축소, 경찰 임무의 축소는 여러분들 잘 아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고, 띠토 판결은 국민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신조 사건.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틀린 문제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으로 가서 봅시다. 2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연도만 잘 알면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55년, 1253 경지법 53년,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한 거 96년, 경찰공무원법 69어아 경장 생겼죠. 그게 바로 경찰공무원법이 생긴 69년이고요.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됐다는 것은 소방 업무가 경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니까 요거는 1975년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경찰 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 과정 다시 한번 문제 나왔습니다. 16세기 아까 뭐라 그랬죠? 중세 국가 시대.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하고 교황의 힘이 약해졌죠. 교행정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색깔이 빠지니까 세속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 거고요. 니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사법과 경찰의 분리가 최초로 인용된 조약 맞죠?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국가목적적 작용과 사회목적적 작용을 나누게 되고 국가목적적 작용인 제군회사는 왕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경찰의 개념에서 빼죠. 따라서 내무행정, 즉 사회목적적 행정만 남게 되었다. 니은 맞는 이야기고,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17세기에 사회목적적 행정이 남았을 때 여기 안에는 적극적 급부행정도 있고 소극적 질서유지도 있죠.
디귿 일방형제 지자부합입니다. 절박한 위험 방지, 거기 방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그래서 틀렸고요. 프로이센 일반 경찰행정법이 들어오면 합당한 재량, 적합한 재량이 등장해야죠. 이거 틀렸습니다. 리을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의 개념이 중요한 거지만 그게 싫어서 새롭게 만든 영미법계는 경찰의 개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인디언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그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리을 지문은 영미법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 한 개만 맞는 지문이 되니까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경찰의 궁극적 임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에 대한 설명 중 공공 질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문제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도 내용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봅시다. 공공 질서 등장하죠. 공공의 안녕은 성문규범의 총체, 공공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렇죠, 가변적, 유동적 개념이 돼야 되니까 성문규범 파트가 틀린 게 되잖아요. 니은 공공질서도 불문규범이라고 하는데 불문규범도 불문법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법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공공질서라는 개념, 즉 불문법의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비틀거리면서 오는 사람 붙잡아서 삼천교육대 갖다 넣으면서 네가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사회 통념상 공공질서 위반이야. 이러면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중요한 것들은 법적 전면규범화, 즉 법률의 규정에다가 적어둡니다. 그걸 우리는 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문화 경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문법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들은 성문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공공질서에 남아있는 것도 역시 지켜야 되지만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공공질서의 적용 여지는 축소되고 있는 거죠. 축소. 예외적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할 때는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공공질서는 절대적인 개념 아니라 그랬죠. 어떤 개념이다? 가변적 또는 유동적,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개입할지 말지는 자유재량적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찰학에서 배우는 재량 중에 법도 무시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자유재량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량?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되겠죠.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 돼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는 기속재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역도 틀린 지문, 니은도 틀린 지문, 디귿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리을 봅시다. 거기 보시면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질서라는 개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되도록이면 축소해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할 때는 엄격한 합헌성. 되도록이면 너무 넓히진 않았으면 좋겠다. 제한적 사용의 요구를 받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지문 틀렸고 맞는 건 뭐밖에 없다. 거기 보시면 리을 지문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한 설명 5번 봅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자, 졸지 마시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 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부정부패 이론은 내용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학자 이름도 알아야 돼요. 윌슨, 어디서 나옵니까? 전사 윌시니까 전체 사회가설에 나오는 학자죠. 그래서 여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나오니까 윌슨 등장하면 안 되죠? 누가 들어와야 되지? 셔먼 들어와야죠, 셔먼.
자, 영상을 통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늘어요.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오해, 우리 캔커피 같은 거 이야기했었다, 그죠? 여기선 또 포인트가 뭐다?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이 포인트죠. 부패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네요. 사소한 오해, 같은 말은 뭐다? 작은 오해라고도 하죠. 습관화되면 엄청난 부패로 이어지니까 여기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게 시험원의 이론인데 기억 지문은 학자 이름이 잘못 나와서 틀린 거죠. 물론 시험원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또 일정 부분 나뉘는데 펠트버그는 작은 오해를 인정해도 된다. 경찰관이 바보도 아니고 캔커피 하나 받아 먹었다고 해서 사건 청탁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델라테르는 역시 시험원과 마찬가지로 받지 말자는 이야기니까 펠인델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사회가설에 관한 설명이니까 누가 나오면 안 돼? 시험원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는 누가 나와야 된다? 윌슨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민사회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썩은 사과가설,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 말이죠.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을 사실은 모집 단계에서 이미 배제했어야 되는데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직 내에 유입돼서 옆에 사람들까지 물들이게 하더라. 그게 바로 뭐다? 썩은 사과가설이고요. 따라서 디귿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리을 지문 가서 봅시다. 거기 보시면 구조원인 가설 학자 이름 바커, 로버, 니도프, 구조원인 가설. 그래서 우리는 바론이구나 이렇게 외운단 말이죠. 그런데 학자 이름 맞네요. 그 다음 내가 구조원인 가설에서 키워드는 신임경찰이라고 했죠. 신임경찰들이 선배들에 의해서 물들어가라. 물론 신임경찰이 100% 구조원인 가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 95% 정도? 가끔은 다른 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신임경찰 나오면 한 95% 정도는 구조원인 가설이니까 이거 구조원인 가설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결함이 부패 원인은 당연히 뭐겠어요? 구조원인 가설이니까 조직의 체계적 원인이 부패 원인이 되는 거지.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건 그렇죠. 썩은 사과 가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둘이 바뀌어서 나왔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이 틀린 문제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봅시다.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죠. 보통 행동강령은 외부강의 관련된 내용과 외부강의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지금 몸해불망 문제편을 보면 박스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천천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 봅시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12호의 서식의 외부 강의 신고서에 따라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어차피 공문 형태로 내려오고 금액도 크지 않아. 부패하고 별 상관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공무원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사항 중에 사례금 총액을 모르겠어. 그럼 일단 그거 빼고 신고해. 그리고 보완하는 건 5일 이내. 2일 이내는 어디 나오죠? 그렇죠. 초과 사례금 신고할 때 2일 이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디귿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 초과는 안 돼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어떻게? 어차피 공문 형태야.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비리가 생겨나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귿 맞는 이야기고 리을 3회까지는 신고하고 갔다 와서 신고하면 되지만 횟수 상한이 3회가 넘어가면 미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죠. 소속 장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 되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개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7번 합시다. 별표하시고요. 사례 문제입니다. 근속승진 나와있죠? 근속승진 뭐죠?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무만 연속으로 계속하면 한계급여로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겁니다. 4, 5, 6년, 6월, 8년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맨 마지막에 8년 채우고 올라갈 때는 심사하죠.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자, 봅시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사 근속 승진 임용을 하면서 근무성적 평점이 평가죠. 기준점인 35점을 넘어 37.5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갑이.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승진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 보세요. 경찰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며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으면 근속 승진해주는 게 맞죠. 기억점은 맞습니다. 니은 봅시다. 시도경찰청장의 소속 경찰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재량행위라면 행정청이 알아서 승진할지 말지 결정해도 되는데 재량권 행사는 부당의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위법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일탈, 남용, 혜택가 있으면 위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금 막 35점만 넘으면 올라가는 건데 37.5점을 받았어도 안 올라졌죠. 안 올려졌죠. 그러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거 맞잖아요. 위법이니까 기준점을 초과한 갑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 제외 처분은 위법한 게 맞잖아요. 법 어겼잖아.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D급 가서 봅시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드는 예 보세요. 갑에게 직무정지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직무정지명령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야. 그러면 갑은 3월 30일 이전에 다퉈야, 끝나기 전에 다퉈야 하루라도 직무정지 효과를 정지시킬 수 있을 텐데 이미 3월 31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기간이 경과했지. 그러면 원래 다툴 수가 없는데 나중에 8월에 말이야. 갑한테 징계를 하는데 요게 8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정직으로 끝날 징계가 강등으로 바뀐 거야. 왜? 평소 행실을 고려해야 되니까 직무정지 명령 받았던 게 요게 뭐가 되냐면 가중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3월 30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이 직무정지 명령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받아야 자신의 징계가 가중되는 사안이 없어지잖아요. 권리 의무에 변동 생기는 거 맞잖아.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요. 소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 소의 이익이 있는 게 되겠죠. 기간은 지났지만. 그런데 보세요. 해당 사건에서 승진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후 1년 뒤에 승진 임용 됐죠? 그러면 이익이 없다? 아니지. 원래 정상적으로 올라갔으면 1년 전에 승진돼서 승진소요 최저 연문서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도 경과했을 것이고 더 추가적으로 지나갔을 것이고 월급도 더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거 다 못 받았던 거잖아. 권리 의무의 변동 생겼네요. 따라서 단지 사실상 이익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니까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리을 가봅시다.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 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청이죠. 취소는 뭐죠? 위법한 거 걷어들이는 거. 철회는 적법한 걸 걷어들인 거야. 그러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거. 취소 맞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무슨 효? 소급효죠, 소급효.
원래 이 사람이 승진되었어야 될 시기로 돌아가서 승진의 효과를 줘야 갑에게 불리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소급 임용은 가능한 거죠, 가능. 원래대로 돌아가서 승진 임명시켜줘야 갑에게 손해가 없잖아. 지금부터 하면 손해잖아요. 1년이 손해라니까. 그래서 리을짐은 틀린 게 되고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지금 8번 문제만 세 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간중간에 끊겼는데 모르고 계속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자,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권한. 국자법이 개정된 이유가 수사에 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치경찰 자문은 시도지사를 통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1번 보세요. 경찰청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이야기고 2번 다만 국가수사본부장에 맡겨놓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청장이 관여할 수 있는데 그때도 직접 하는 건 안 돼. 직관적으로 관여하는 건 안 돼. 누구를 통해서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직접이 틀렸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역시나 서면을 통해서 지휘감독하는 겁니다. 3번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비상사태 시. 여기 3번 질문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둘 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못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스스로 판단해도 사유가 해소됐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유가 해소됐으니 그만합시다. 그래도 무조건 그만해요. 승인 하여야 한다니까. 맨 마지막에 4번이 틀렸죠. 그죠? 4번 맨 마지막에 틀린 게 됩니다. 자, 9번 문제 갑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중요하다. 그죠? 첫 번째, 시도 지사 소속이지 시도경찰청장 소속이 아니잖아요. 합의행정기관 맞습니다. 합의행정관청 그럼 틀린 지문이네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대행 똑같아. 상임위원, 연장자. 이번에 바뀐 거 있죠.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원래는 위촉 일자 빠른 순 연장자였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 조심해서 보시고요. 9번, 3번이 정답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경찰위원회 다 마찬가지고요. 4번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여기까지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똑같은 규정이고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아니고요. 1년 미만이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는 규정이죠. 따라서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돼야 되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지. 마지막 10번 문제 봅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거죠. 위임은 뭐다? 권한의 이전이 있죠. 권한의 이전이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직법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위임은 위에서 아래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넘겨주는 게 위임. 대등한 지위에서 넘겨주는 거, 경찰청의 업무를 소방청에게 넘겨주는 건 위탁. 됐죠? 그래서 기억해보면 위임이란 행정기관의 권한 중에 일부죠. 전부는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법리는 전부나 주요 부분은 안 되고 일부만 가능하죠. 보조기관, 아래기관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 그리고 넘겨주면 권한과 책임과 피고는 전부 다 누가 된다? 수임청이 되잖아요. 이제는 권한이 완전히 넘어가니까 수임청이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기억집은 맞는 이야기죠. 니은 항상 위임 위탁 여부 위임 설명할 때 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보세요. 넘겨주기 전에 일 잘하나 못하나 수임 능력 점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만 넘겨주고 인력과 예산은 안 넘겨줘? 아니죠. 일을 넘겨주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넘겨줍니다. 넘겨줄 것 같으면 깔끔하게 넘겨주라고 사전 승인 협의 안 돼. 줘놓고 할 때마다 허락받아? 안 준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집은 틀렸지. 디귿 봅시다. 당연히 일을 넘겨주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죠. 누나가 동생한테 장난감을 줘? 가지고 노는 방법은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전원을 켜는지, 어떻게 가지고 노는 건지는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리을 가서 봅시다. 위임해준다고 해서 상급기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누나가 동생한테 장난감 준다고 누나가 아닌 게 아니잖아. 상급기관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휘감독 가능합니다. 또 뭐도 되지? 취소 정지도 가능하죠. 물론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런데 일이 잘 됐나 안 됐나? 감사도 됩니다. 감사도. 왜 인정이 안 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 일 잘했나 못했나 보는 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뭐와 뭐가 틀렸다? 기읍과 디귿은 맞는 지문이고 니은과 리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